안녕하세요. 예니의 미래미국 주식 예미주입니다. 최근 이제 조정장에서 하락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일단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리게 됐는데요. 일단 저는 국내 주식을 다 정리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미국 주식을 최근에는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놓은 한국 주식이 대략 한 30% 정도 분량으로 가지고 있거든요. 그거를 요번 기회에 원래는 한 1, 2년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수치에 다다랐을 때 팔고 미국 주식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못했다기보다 약간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라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예 그냥 다 정리해서 어차피 할 거 지금 해버리자 생각을 돼서 그 와이프랑 이제 올 초 첫 번째 주부터 이런 시장이 오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국내 주식은 다 정리를 한 상태고요. 일단 내용을 보면은 그 올해는 뭐 미국, 뭐 국내, 중국 뭐 다 어려울 거예요.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어려울 건데 지금 바로 내일이죠. 미국 그 FMC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연준이 발표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세네 번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은 상황 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약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근데 최악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뭐 3월이 아니라 더 땡긴다거나 금리를 뭐 세네 번이 아니라 뭐 대여섯 번, 일곱 여덟 번 뭐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봤는데 뭐 0.5%를 한 번에 올린다거나 양적 긴축을 뭐 상황 안 보고 금리 인상 뭐 세네 번 한 이후에 뭐 확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더더욱 폭락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 요새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.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거에 작년 발표 자료에서도 제가 따로 그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, 2주 전에 제가 올린 그 미국 주식 공부편에도 올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.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이제 긴축 발작. 미국이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급격하게 할 때 신흥국들이 엄청 떨어졌었거든요. 그때마다 이제 미국이 뭐 조금 기다려준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요번에는 그거를 안 볼 수도 있어요. 물론 그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혀서 크게 이제 안 해도 될 상황이면 약간 뭐 봐주는 게 있긴 할 텐데 그거보다는 미국의 이제 그 본인들 나라가 우선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또 기다려줄지 뭐 그거는 좀 장담 못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직 그 여론에서는 크게 부상은 안 됐지만 중국이 부동산이 지금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내수 쪽도 심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 장에.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요거를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지고 지난주 오늘 뭐 어제 이렇게 확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와이프랑 제가 좀 더 이제 거시경제 공부하다가 알게 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팔고 할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이제 장기로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옮겨서 이렇게 하락 때 더 모아가자라고 결론이 내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일단 중국이 지금 현재 지금 미국과는 반대로 금리도 낮추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약간 뭐 그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. 그 중국이랑 공산당 집권 하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부동산을 잡아 끌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당연히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지금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요 기사에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인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부동산 대출 자금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있어.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안 하는 거겠죠. 그래서 대출 신청에서 심사 실행까지 기간이 일제히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. 저는 이 부분이
미화해서 좀 좋게 꾸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출을 누가 받을까요? 지금 중국에서는 억지로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집값을 뭐 10% 이상 밑에 가격으로 못 파는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행해가지고 억지로 붙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연히 내수 시장도 그 뭐 10%대의 그 뭐 소매 판매나 그런 것들이 요번에 발표한 게 뭐 1%대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, 그래서 이게 아직은 크게 이제 이슈화되진 않았는데 요 1, 2번이 먼저고 그 뒤에 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기다 올렸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그 지금이 뭐 허리일지 무릎일지 발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는 아닐지 몰라도 약간의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. 그리고 뭐 국내 주식을 일부러 답한 건 아니고 과거부터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어차피 미국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감히 이번 그 기회를 빌어서 국내 주식 다 팔고 이제 미국 주식에 아예 진짜 말 그대로 올인을 하는 타이밍이 된 거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예니가 아직 돌도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엄청 오래 해야 되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요번에 그 기회라고 좀 생각을 저는 일부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제가 뭐 일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거에 알고 있던 거, 이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아주 소량 샀어요. 왜냐면은 너무너무 사고 싶고 미래가 밝은데 너무 비싸서. 근데 이대로는 계속 두면은 평생 못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량 매집을 했는데, 그리고선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퍼가 70대까지 내려왔거든요. 90대 막 이렇게 되다가, 근데 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. 그 일단은 자세한 종목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올릴 거고요. 어, 엔비디아는 이제 데이터 센터, 요거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, 알리바바 같은 큰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그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 AI 프로세서 칩 부분이 엔비디아가 1위, 매출 1위거든요. 그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.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최근에 ARM 인수권은 그 뭐 한두 달 전부터 불발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.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향후 이 부분, 그래픽 카드 부분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, 현재 그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채굴 그 한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블록, 그러니까 옛날 스퀘어가 또 자체 개발한 채굴기를 올해 이제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건은 안 좋겠죠.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약간 좀 그 떨어질 수 있는 영향 중에 ARM 인수보다 이게 나중에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비디아를 사려는 이유는 뭐 자율주행, 메타버스, 특히 메타버스, 요게 지금 제가 작년부터 메타버스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특집으로 다시 올릴지 모르겠는데, 전체적인 그 주식들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방향 중에서 제일 큰 게 저는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개발자용 그 메타버스 그 제작 툴 옴니버스, 그 부분이 당장의 그 성장의 동력은 아니겠지만 그거를 이제 통해서 향후 2년, 3년, 5년,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그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도 큰 기업이 그 메타버스에서 이제 1위를 달리게 되는 순간은 최소 7, 8년, 10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수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노리고 있고, 그 중에서 저는 이 엔비디아가 요 옴니버스를 통해서 한 2, 3년, 5년 안에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
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는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업스타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좋은데 왜 10%밖에 안 샀냐는 친구가 있어서, 저는 솔직히 지금 요 연체율 관련 기사가 나올 것 같기는 그러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짐작을 하진 않았는데, 최초에 업스타트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그 등급 안 좋은 사람들을 대출을 위주로 하다 보면 언젠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, 그 지금 데이터가 이 악조건에서 하필이면 딱 지금 타이밍에 연체율이 좀 올라간 게 이제 올라 있는데, 요 부분은 솔직히 제가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할지 모르겠는데, 지금 당장 좀 도움 주는 거는 미주친 TV라고 한번 보시면, 그분이 이제 그 미국 현재 그 은행원이시라고 하거든요. 거기에 이제 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로 참조하시기 바래요. 저는 어차피 그분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, 과거에도 언젠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, 지금 현재 뭐 4, 5% 연체율, 여기서 조정 크게만 안 올라간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업스타트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다만 이게 뭐 6, 7%, 뭐 10%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, 그때는 과감히 매도를 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그 정도 4, 5% 정도의 연체율이라면, 어, 과거의 다른 은행들이 취급을 안 하는 대출에 있어서 신용도 낮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대부분 대출을 하고 있는 게 업스타트거든요. 그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, 아직은.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낮아진 김에, 원래는 한 분기 정도 더 있다가 저는 원래 그 담보대출하고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줄기 직전에 좀 더 매집을 하려고 그 10%만 그때 샀었는데, 요 부분보다 더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요거는 최근에 이제 오늘하고 그 다음에 향후 조금씩 모아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소파이는 지금 그 뱅크 차터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요거는 제 영상 중에서 그 자세히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, 그걸 또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뱅크 차트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 얘니한테 지금 물려주고,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을 주식이 있는데, 요거 다음 달쯤 물려주고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이 줄어들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더 사려고 해요. 원래는 지금 한 10몇 프로가 20% 조금 안 되게 소파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려고 해요.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, 9개월 뒤에는 확실히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QQQ, SX, INDA, 이거는 뭐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조금 더 사려고 하고요. 그리고 보면은 업스타트, 모틀리플에서 연체율 때문에 이제 지금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. 요 내용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. 어쨌든 업스타트는 고분 거 제가 그 끝에 한번 저 연결을 할 테니까 고분 거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지극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겠지만, 또 뭐 저 같은 이런 유튜브 뭐 많이 이렇게 구독자도 없는 거를 이제 따라 하시는 분이야 없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지금이 매수의 절호의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최악의 최악, 진짜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들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1, 2번만 해도 지금 큰 문제인데, 이게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그 뒤에 아직도 그 솔직히 보면 암울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국내 주식 다 정리한 거를 한꺼번에 살 건 아니고요. 그 오늘 조금, 왜냐면 내일 그 FOMC의 여파로 바로 조금은 양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% 정도 수준은 오늘 매집을 할 거고, 그 다음에는 내일 이제 FOMC 결과 보고 향후 이제 뭐 그 종목별로 한 5%, 10% 만에 계속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5%, 10% 떨어질 때마다 그 목표마다 이렇게 살 거예요. 이거는 뭐 내려갔다 사고 올라갔다 팔았다, 이거는 절대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자기가 목표로 그 금액을 설정을 하고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집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
하여간 저는 3월 달까지는 그렇게 한번 차근히 이제 매집을 하다가 뭐 더 안 떨어지고 이제 계속 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진 않을 거고 한 5, 60% 정도만 그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는 또 큰 일 대비해서 그 현금으로 보유할 계획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